안녕하십니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구조 유원선입니다. 발표 목차는 문제 상황 제시, 세부 사항 기록, 해결 방안, 심리학 이론 연계, 마지막으로 소감 및 성찰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상황 제시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를 형성하던 와중에 저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이버 관계가 다른 인간관계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도중에 계속되는 연락 요청은 양쪽 관계 유지에 거대한 부담을 주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묵을 다지기 위한 일정을 잡는 것은 서로의 현실 일상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하여 서로에게 현실 관계의 희생을 종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계에 대한 책임감 결여였는데,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사소한 다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이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연락 두절, 일명 잠수로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부 사항 기록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연락 재촉은 사이버 공간 특유의 높은 접근성을 이용해 주로 일과 중에 짬을 내어 사이버 친구와 연락을 하던 와중에 다시 일과에 복귀하느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이야기 도중에 상대가 사라져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야기의 맥이 끊김으로써 추후에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이어나가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 강요는 사이버 관계 특성상 침묵의 공간은 넷상으로 고정이 되고, 사이버 친구에 대한 신뢰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사이버 친구끼리 서로의 현실의 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쉬운 접근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장점에 집중하느라 침묵 일정을 잡는 데에는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하게 되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방패 삼아서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간단하게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차단하는 행위로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 확립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높은 접근성을 이용해 짬을 내어 사이버 친구와 연락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나, 그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확립해 놓는 것은 훨씬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가족이나 현실의 친구와 어울리는 도중에는 아이의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하루에 일정 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인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통 시도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연락 매체인 전자기기 특성상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 현실보다 의사표현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통할 때도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현실의 관계보다 더욱 신경을 써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 관계에 더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일단 사이버 관계의 무게 자체는 현실의 관계보다 가벼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볍기에 더 신경 써서 다뤄야 하는 관계임을 깨닫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심리학 이론과의 연계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제 대응에 대해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지행동 이론의 두 가지 주장을 통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사이버 친구에게 현실 친구와 동등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난 경우에는 크게 실망을 했었고, 이런 실망을 해결해 보려는 생각보다 연락 두절로 회피하거나 상대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신념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백의 인지적 오류 중에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였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소통하는 상대방의 제스처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보지 못하다 보니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됐고,
장난치듯이 짜증낸 것을 진심으로 화가 난 것으로 오해석하는 것처럼 행동한 상황도 덜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및 성찰점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을 겪고 관계의 단절로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당시에는 더 나은 결말이 없었을 거라고 납득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사이버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부담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관계는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계기로 인간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